알리, 테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매출을 잘 만들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이커머스 트렌드와 성공 전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성장하는 제임스 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으시죠?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이커머스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넘쳐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판매가 되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한때는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광고비를 많이 투여도 해봤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50여 종의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유통, 마케팅, 그리고 온오프라인 해외 수출까지 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만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해볼까요? 과거에는 제품의 품질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제품이라고 다 판매가 될까요? 이제는 단순히 좋은 제품뿐만 아니라 누가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잘하느냐의 성패가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저는 다이어트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다이어트 보조제, 다이어트 관련된 식상한 그런 홍보만 했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객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하나의 예로 육아를 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엄마의 이야기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비슷한 입장을 가진 엄마들이 이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주부들 사이에서 큰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자, 이때 저희는 단순히 제품만 설명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같이 전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게끔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제품들을 더 기억하고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제품의 차별화가 없다면 또는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우리 제품의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좋아야 스토리텔링도 먹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제품 중에 내 상품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도 소비자들에게 감정을 터치하고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은 스토리텔링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광고보다도 효과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만 잘 운영해도 매출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광고비가 너무나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로아스, 즉 광고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클릭당 단가가 비싸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성공적인 브랜드들을 한번 분석해보면 소셜 바이럴과 UGC,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작년에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끈 스탠리 텀블러는 아주 평범한 보온병이었는데요. 한 소비자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텀블러가 멀쩡하고 안에 음료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이 영상이 순식간에 바이러스처럼 퍼지면서 제품이 품절이 됐었죠. 브랜드가 직접 광고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제품 좋다고 설명을 백날 마케팅으로 써봤자 고객들은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는 지인이나 좋아하는 친구들이 써보고 좋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구매 전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즉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광고비를 줄이고 스스로 퍼져나가는 제품 자체에서 광고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하거나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쇼폼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뢰도 높은 후기를 만들어 보세요.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진짜 사용했던 후기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시는 전략이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광고 없이 바이럴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바이럴만으로 모든 매출을 올리는 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상품 자체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광고 비용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상품 자체에서 퍼져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매출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것을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한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변했기 때문이죠. 한국도 네이버 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틱톡샵 등의 플랫폼들이 급성장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가 중요한 판매 채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양상은 특히 Z세대 그리고 MZ세대의 소비자들이 단순한 광고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중소 브랜드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활용해서 단 하루 만에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결은 아주 단순히 제품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귀 기울이고 해결한 것이 그 매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피드백도 받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관계 중심 위주로 마케팅을 펼쳐나가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요즘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특정 브랜드만 맞는 전략이 아닐까요?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한 소상공인 업체들도 큰 성과를 거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작은 규모라고 해서 우리 브랜드가 아직 작아서 지레짐작으로 잘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으니까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2025년 그 이후에도 살아남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향 평준화된 제품들, 더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서로 나누고 교류하는 그런 제품이나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들 중에서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라도 먼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